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7월 한 달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면서 야간 선물 종가보다 높게 시작했었고, 또 그러면서 좀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흔들어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대응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여기서 역힙소를 주면서 급락이 나왔고, 순간 대응했을 경우에 단기에 정말 빠른 그 시간 안에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여기가 뭐 굉장히 컸어요. 이게 막 10여 분 만에 5포인트가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했을 때 올랐을 때 숏포지션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추격하면 안 된다. 추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강조 드렸고요. 또 파생반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할 때마다 이제 숏을 하면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반등했을 때만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풀어 볼 거고요.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야간 선물은 전일 0.09% 하락 마감했었고, 외국인은 선물을 야간에 1219억 매도했었습니다. 이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속보가 뜨면서 0.81% 상승 출발 후 내려와서 0.47%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등이 발표됐는데요.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상승, 소비는 0.5% 상승, 투자는 3.7% 하락으로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오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투자 부문은 여전히 침체기에 있으며 설비 투자는 4개월 연속 후퇴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도 발표됐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23% 감소한 4조 6,761억 원으로 발표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0.67% 증가한 74조 5,663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자, 일본도 금리 결정을 했죠. 4회 연속 0.5%로 동결했고요.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은 충분히 우려되며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큰 진전으로서 불확실성이 걷히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일 간의 합의로 금융정책 판단 조건이 되는 경제, 물가 흐름이 예상에 부합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실질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 뒤 경제, 물가 지표를 추적하여 계속해서 정책 금리를 올려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 이제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겠죠.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있었고요. 독일 CPI 발표, 미국 PCE 발표 있습니다. 7월 중국 제조업 PMI는 49.3으로 0.4포인트 하락, 비제조업 PMI는 50.1로 0.4포인트 하락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이제 미국 장이 끝나면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0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이 56억으로 평균 이하, 풋옵션이 105억으로 평균 수준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는 이제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5천 주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3.0%로 전분기 마이너스 0.5% 대비 반등했고, 예상치 2.3%를 상회했습니다. 7월 FMC에서는 연준은 11명 중 9명 위원의 찬성으로 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했으며, 9월에도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등을 면밀히 따져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향후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단기에 그칠지 지속적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약 10% 하락한 45% 정도로 낮아졌으며, 나스닥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하락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그 이후에 있었죠. 메타는 광고 부문 이익 급증 영향으로 2분기 매출은 475.2억 달러로 전망치 448억 달러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7.14달러로 전망치 5.9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에서 11%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등 대부분 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매출은 764.4억 달러로 전망치 738.1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3.65달러로 전망치 3.3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에서 8%대 급등세를 보이며 FOMC로 인해서 떨어졌던 나스닥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세로 돌아서 지금 현재 시간 1.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관련 내용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죠. 7월 31일 장전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을 포함한 상호 관세율은 15%로 낮추고 대미 투자금을 3,500억 달러로 높이기로 했으며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혹은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자동차와 트럭,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를 1,5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와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펀드를 약 2,0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 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추후 발표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2주 내로 한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상승 출발한 시장은 자동차와 철강, 에너지,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조선, 대북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등이 아침에 대체거래소 시간에 급등하다가 본장에서 급락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그 자동차 섹터의 급락과 관련해서는 15%로 합의를 본 관세 협상 내용의 유불리 판단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금이 빠지고 밀리면 관세 협상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혹은 차익을 내겠다라는 것이고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결과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해석하도록 두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대응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냥 시장이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증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하루 종일 얘기 드렸던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생반 텔레그램 등 텔레그램에도 계속 안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 장중 1조 원이 넘는 수준의 선물 매도로 하루 종일 누르며 시장을 압박했지만 옵션에서는 상방으로 해지하며 그 속도를 제한시켰습니다. 다만 월물 옵션은 종가 기준 콜옵션 13억 매도와 풋옵션 24억 매수로 뒤집히며 마감했고 위클리 옵션은 하루 종일 콜 매수, 풋 매도를 대체적으로 유지하며 상방 포지션으로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전일까지 위클리 풋옵션이 많았으나 초반부터 이미 프리가 다 녹은 상태였고 오늘은 콜옵션 매수를 늘리며 하루 종일 누르는 힘을 보태며 종합적으로 반등시 숏포지션, 반등시 숏포지션으로 트레이딩했을 때 유리한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도 이때 위클리 풋옵션에 437.5 풋을 정리하면서 437.5 콜로 넘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끌어올리면서 끝날 수 있다. 아니면은 그냥 진정돼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실제로 437.5에 들어간 금융투자는 종가 기준으로 2배 정도 수익을 올리는 정도로 종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도 일단 좀 적어두면 투신은 종가에 5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로 마감했죠. 매도로 마감. 자, 투신이 보통 3천억 이하 정도의 종가 베팅을 한다면 좀 사실 그 포지션에 대한 확률이 좀 적긴 해요. 그러나 3천억 이상 그리고 5천억 이상 7천억 이상 베팅했을 때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투신도 힘을 여기다 혼신의 힘을 쓴 거니까요. 그래서 5천억 이상
종가에 베팅한 방향성대로 한 2, 3일 내, 하루 이틀 내, 혹은 길면 일주일 이내에 어떤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5천억 이상, 7천억 이상 이게 클수록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 9시 16분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들었던 삼성전자 엑스레이 호가 분석에 의해, 자, 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텔레그램에 9시 11분, 16분 요때 올려드린 건데, 외국인 선물 매도 2천억 돌파 말씀드리면서, 자, 엑스레이 찍어보면서 제가 여기다 코멘트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 호가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72,000원을 깨지기 시작하면 아래로 호가가 가볍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00원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7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밀리기 쉬워 급락에 주의해야 할 포지션이었으며, 실제로 72,000원을 이탈하고 71,000원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며 시장 하락세를 키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적어드린 게 요거였죠.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글이 이렇게 결국에는 72,000원이 뚫리니까 71,100원까지 갔다가 지금도 다시 하단이 더 취약해진 상태로 위쪽에 72,000원을 잡아먹고 올라서야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삼성전자가 72,000원 위로 안정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대체거래소 종가로 71,100원으로 떨어져서 끝났죠. 힘을 위로 올리는 힘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따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옵션으로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위클리 옵션 수급 현황을 체크하며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잡기인데요. 이거는 파생반 텔레그램의 일부 내용을 잠깐 보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게 포지션 분석이에요. 뭐 늘 하던 거죠. 자, 그래서 11시 8분에 파생반에 올려드린 글, 반등할 때만 위에서 저항 보며 분할 숏 들어갔으면 목표 달성하기 좋은 날이었죠. 그래서 이게 따라잡지 마시고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차라리 추격할 때 추격이 아니라 영매매가 더 어울릴 정도로 천천히 절제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올랐을 때 결대로 가려면 올랐을 때 숏 포지션, 저항을 보면서 분할 숏 포지션을 공략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렸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으로 11시 15분에 외국인은 나이키 모양의 상승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멘트를 밑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은 최대한 절제된 움직임, 1조 원대를 매도하는데도 이만큼밖에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선물을 고가에 더 매도하고 싶어 하지. 외국인들은 선물을 고가에다가 최대한 위에다가 매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자체도 평소보다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늘리면 나중에 현재 선물로 손실을 본 것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기가 쉽겠죠. 오후장 늦게 프리가 다 빠지고 나면 모를까 쉽게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리가 다 빠지고 나서는 좀 더 밀릴 수 있다. 수급이 더 확장이 된다. 외국인들 매도 1조 원까지 더 늘렸었죠. 1조 1,000억까지도 더 늘렸었죠. 그 다음에 개인은 이렇게 양매수, 콜옵션 우위의 양매수. 어제는 풋옵션, 엊그제도 풋옵션이었는데 위클리 위클리 풋옵션이 프리가 다 녹아버려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들어온 위클리 콜옵션에 30억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6억까지 남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위클리 콜 36억이 남았었는데 자, 그만큼 콜 쪽으로 몰려서 콜옵션 우위의 양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천천히 계속 눌렸던 거죠. 자, 그리고 오후에 다시 체크를 한 내용이죠. 요거는 12시 57분 점심시간 때네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나이키 모양의 상승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금융투자는 그걸 모두 감당하는 하방 배팅을 중심으로, 오늘 금융투자가 평소에 이제 양매도를 보이던 금융투자가 오늘은 좀 풋옵션 매수 440과 437.5 그리고 435 위클리 풋옵션을 오전부터 공략해 왔는데, 그 중에서 후반에 437.5 위클리 풋만 약익절을 하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콜로 스위칭을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위클리 위클리 옵션 얘기할 때 한 번 더 언급 드릴 건데요. 437.5를 풋을 정리하고 익절하고 콜로 딱 넘어가는 순간 오늘의 하락은 끝났구나가 된 겁니다. 그때가 여기였죠. 네. 그러면서 종가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클리 옵션에서 금융투자가 크게 승리를 했죠. 외국인은 전일까지 조단위 매수를 했어도 상황이 뒤바뀌면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량 매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8월 1일의 경우, 자, 23년 8월 1일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예전에로 돌아가 보면, 자, 이 일봉으로 쭉 23년 8월 1일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냈을 때고요. 여기 22년이다. 자, 요 구간이네요. 잠깐만. 23년. 예, 요 구간이네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입니다. 23년 8월 1일 여기 돌파가 나왔을 때거든요. 자, 여기 돌파죠. 직전 고점을 돌파. 와, 돌파 양봉이다 했는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무려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8천억 정도를 샀어요. 자, 보통 하루에 1조 8천억을 사가지고 끝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야, 이거 시장 상승으로 가겠구나. 쭉쭉 뻗어 가겠구나. 저 1조 8천억이나 샀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미 1조 8천억을 샀어도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잘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악재가 발생했거나 대처를 해야 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눌러버려서 대처해버립니다. 다시 포지션을 구축해가지고 다른 걸로 해지하거나 다른 걸로 포지션 잡아가지고 수익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대량으로 1조 8천억을 매수할 때 제가 종가 부근까지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아마 이때 방송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 뒤에 계속 이제 리뷰 영상을 많이 시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요. 오랜만에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옵션이 안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은 대량 매수하는데 옵션이 이걸 받쳐주지 않고 있다. 상방으로 계속 받쳐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돌파는 했지만 왠지 찜찜하다. 유도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더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볼벤 상단이기도 했지만 돌파돼서 안착되는지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이 따라오지 않아 하루 정도 더 지켜볼 것을 권고드렸었고, 그날 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며 다음날 외국인들은 뭐야, 내가 1조 8천억 샀는데 신용등급 강등이네? 그러면 내가 1조 8천억 산 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외국인은 미련 없이 2조 3천억 원을 매도하며 매도 포지션으로 급전환시켰습니다. 8월 3일도 1조 4천억을 매도하면서 여기서 대량 매도를 구축해서 추가 하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반등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외국인은 다시 9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옵션 만기를 끼고 각각 1조 500억과 1조 5,700억의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밀리고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방향을 틀어 연속 4일 동안 3조 원이 넘는 선물 매도를 단행하면서 포지션을 하방으로 구축했었죠.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모든 지표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처음으로 여기서 대량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합니다. 자, 이 구간 동안에 대량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서 외국인들은 언더슈팅으로 수익을 내고자 도전했어요. 그런 세팅을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매도, 우리만 난데없이 갑자기 긴급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거의 한 4조 원 이상 갖고 있다가 갑자기 꼬인 겁니다. 외국인이 꼬이니까 어떻게 해요? 스위칭을 해야죠. 와, 이거 뭐야, 공매도 긴급금지라고? 야, 난리 났네. 내가 포지션 4조 원 이상 매도 잡았는데 어떡하냐? 그냥 대응하는 겁니다. 대신에 복수를 준비하겠죠. 자, 그때가 그래서 이렇게 됐었던 때 다시 보면은, 자, 여기서 스위칭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흔들었다 스위칭을 해요. 매도 포지션에서 판매수로 매수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연말에 끌어올리죠. 이때도 개인들 콜옵션 357.5 중심으로 콜옵션 슈퍼개미 중심으로 몰아놨습니다. 개인들랑 콜베팅 하도록 여기다가 개인들이 여기서 콜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 콜 다 녹으면서 만기를 끝났거든요. 요날 이제 만기였는데 1월 만기. 결국에는 개인들 콜로 유도하는 척을 하면서 금융투자는 또 풋옵션을 계속 모아서 수익 실현했고, 외국인은 선물을 여기서 실패한 선물을 대거 스위칭해서 땡겨서 여기서 터트리게 됩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터트리니까 어떻게 돼요? 콜을 집중 공략했던 개인들은 수익 실현도 못하고 미련이 남아요.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못했으니까 미련이 남아서 옵션 만기까지 계속 콜을 사들입니다. 더 사들여요. 그래서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손실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원래 하려고 했던 지금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외국인은 하방 도전을 좀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쇼포지션을 여기서 다시 한번 구축을 합니다. 여기서 3, 4조 원을 다시 때려버려요. 매도를. 그래서 매도를 굉장히 빠르게 구축해서 1월달 24년 1월에 급락을 만드는데 갑자기 웬걸 밸류업이 떠버립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떠버려서 다시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스위칭을 하게 됐어요. 스위칭을 한 다음에 흐지부지 흔들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매수로 이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위에다 대고 폭탄을 터트리죠.
여기서 6조 원이라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기록하면서 터트려 버립니다. 거의 5조, 6조까지는 안 갔어요. 5조 원대 정도. 6조에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슈퍼개미가 6, 7천억 정도 베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310, 저 밑에다가 풋옵션을 대거 매집하고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우려로, 그 이후로 굉장히 8월에 급락장으로 만들면서 외국인은 많이 모았던, 한 통을 모았던, 매수통을 꽉 채워 모았던 것을 여기다가 익절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방으로 구축이 된 추세, 하방 추세가 발생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을 통해서 흔들었다가 관세 유예래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외국인은 계속 선물 매도를 도전을 해왔던 역사를 잠깐 짚어드렸어요. 이거 이때 23년 8월과 9월 얘기하다가 좀 더 길어졌는데, 하여튼 요런 흐름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외국인은 할 때 되면 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할 때 되면 하고 해야 되면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손실이더라도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엊그제 대량 매수가 있었죠.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대하고 5천억 해서 뭐 1조 5천억 정도의 선물 매수를 했어도, 오늘 관세 협상 결과가 외국인들 해석에 이거 좀 불리한데, 한국이 불리한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매도를 1조 원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손실일 텐데 그런 거 관계없이 더 위에다가 매도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위에다가부터 매도 시작했으니까 크게 손실도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어제까지 베팅한 게 또 환매수이기도 했고 대부분.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선물 기준 하단으로는 신규로 437.5부근을 보자 했는데 오늘 터치하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오늘 그 자리가 아슬아슬하죠. 지금 야간 선물로 그 자리가 지금 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간에 극복하지 못하면은 437.5가 내일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깨지면 다음 자리인 424.5까지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411.6과 409 자리, 401과 400선에 단계적으로 주목해야 되고, 그 밑으로는 392와 385도 대기 중입니다. 상단으로는 이제 하나 남았죠. 448에서 450, 코스피 역대 최고값인 3316선에 주목하면서 하단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추세를 인정하며, 기존 지금 조방원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좀 눌리긴 했지만 아직도 추세를 유지 중이니까 삼성전자 관련주를 추가해서 아직까지는 섹터 순환매 장세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은 해야겠죠. 한번 오늘 744를 찍고 꺾였으니까, 추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워낙 많이 강력하게 올라갔으니까 추세는 아직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세가 깨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이제 섹터 순환매 장세로서 한번 대응하자. 아직까지는 이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깨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내일 결국에는 437.5를 종가상으로 지키지 못하면, 종가상으로 지키면 돼요. 밑으로 밀었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 괜찮습니다. 향후 옵션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7월물에서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마쳤는데, 당시에 8월물까지도 블록딜 콜을 사들인 외국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이 정리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블록딜 콜옵션 430, 400, 390 등 지난 6월에 진입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까지는 큰 거래 없이 대부분 유지 중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물론 분할을 했다면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뭐 미결이 좀 남아있고 최근에 블록딜 거래가 소강 상태인 것을 들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옵션물이 크게 커져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콜옵션 7월 11일과 7월 16일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7월 11일과 7월 16일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것도 정리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렇게까지 크게 정리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오늘 반대로 콜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풋옵션 거래가 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74,000풋부터 72,000풋, 70,000풋, 68,000풋, 삼성전자 풋옵션은 2,000원 단위의 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00원 단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4,000풋부터 68,000풋까지 평소보다 거래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7월 중순에 7만 콜옵션을 중심으로 들어온 삼성전자 콜옵션 거래는 크게 잡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 추정이에요. 외국인 추정.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양매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삼성전자 콜옵션 포지션을 삼성전자 옵션의 포지션을 보자면, 자, 여기가 0이고 붕 떠 있는 이런 양매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가만히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 걸음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수익은 여기서 발생한다는, 이만큼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로보다 높은. 삼성전자 콜옵션이 한 500%에서 1000%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 최소한 5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풋옵션을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 구축을 본다면은 일단 최소한 수익은 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동시에 양매수 옵션, 양매수 배팅을 하게 되면은 양쪽 프리가 다 빠지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좋은 자리에서 콜을 사고 또 좋은 자리에서 풋을 샀기 때문에 양쪽으로 상승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매수가 구축이 된 거죠. 그럼 즉 뭐예요? 편안한 변동성 배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라면, 이거 외국인 같거든요. 편안한 변동성 배팅이 들어갔다. 야, 뭐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많이 움직이기만 하면 돼. 뭐 그래도 안 움직인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수익이 남아. 이런 베팅 포지션을 지금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콜에서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나 있어요. 7만 콜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요게 또 앞으로 어떻게 콜풋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앞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7월 만기 때는 블록딜 콜옵션을 우리가 주목을 했다면, 블록딜 콜옵션이 외국인 중심으로 피델리티 쪽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콜옵션이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7월 만기까지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8월물 콜옵션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관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옵션까지도 이게 들어오면서, 야, 옵션에서 정말 따질 게 정말 많아졌구나. 야간이 이제 수급이 오픈되니까 이것저것 뭐 숨어서 지금 거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입니다.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으로서 오늘 8시 46분, 일단 제가 아침에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시가부터 보자, 시가를 중심으로 일단 해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일단 저항 라인을 보겠다. 그래서 시가에서 이탈되는 순간 일단은 숏 포지션을 한번 공략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들어올 때 돌파기 때문에 여기도 롱 포지션이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움직였죠. 당연히 본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본장 시작하자마자는 엄청 움직임이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곧바로 대응해야 될 수 있다라는 대응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한 채 있어야겠죠. 실제로 여기서 꺾인 다음에 다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대응 타점이 나왔고요. 롱을 들어갔으면 바로 숏으로 대응하거나 적어도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순식간에 5포인트 정도가량 밀리면서 숏 포지션에서 크게, 옵션에서 크게, 풋옵션에서 크게 수익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9시 1분 숏, 그 다음에 2분 뭐 여기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큰 장대 음봉이 기준 음봉 역할을 하게 됐죠. 키다리 아저씨가 쭉 여기 서 있으니까 무섭죠? 쭉 아래로 내려다보는 하방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기준 음봉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일단 기준이잖아요. 기준. 자, 일렬로 막 줄 설 때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 하잖아요. 자,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하방으로 그 힘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기준 음봉으로 보자는 거는 텔레그램에 올려드렸고, 이건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적용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9시 7분 이제 이거 돌아 올릴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올릴 때, 그 다음에 9시 11분 저항 다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 이런 것들 볼 수 있었고요. 여기 이탈할 때도 볼 수 있었지만 이탈은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 터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벤 하단과 볼벤 상단 정도,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이평선들 정도, 넉넉한 이평선들 정도, 그다음 피보나치 뭐 23.6, 382 정도를 분할로 공략했다면 오늘 무리 없이 어느 정도 하방으로 좀 공략하기가 쉬웠던 그런 하루였을 거고요.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금융투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7.5 풀도 정리하고 콜로 넘어오는 등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하방을 그만 보고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 역할은 기본이고요.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쉬웠다. 특히 돈을 썼던 자리 보셔야 되고, 중첩 자리와 빗각 추세, 피보나치 체크, 그리고 구름대,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로 체크 보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페 와서 보시면요,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매매 일지를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만 해도 한 대여섯 7분 정도 이렇게 올려주셨죠? 보시고 어떻게 매매를 잘 하셨는지,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셨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도 한번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 말미에, 장이 끝나면 방송 말미에 4시 반 내지 5시까지 이제 추가 방송을 연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코멘트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이제 공부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현재 영상의 댓글을 보시고 고정 메시지 있어요. 고정 댓글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독자 텔레그램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이제 뭐 이런 거는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이고 1시 54분에 체크했고 뭐 2시 50분에 체크했는데요. 1시 54분에는 435 위클리 콜을 제외하고 위 5개 옵션, 자 6개죠. 총 437.5 위클리 콜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인이 모두 매도 중이었다. 435 위클리 콜 포지션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상방 우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점검했던 거고요. 그 상태에서 외국인은 선물을 1조 원대 매도한 상태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의 힘보다는 조금 덜 내려가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품매수가 평소보다 강했는데 이거는 후반부에 체크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437.5 위클리 풋을 금융투자가 약익절로 정리하고 437.5 위클리 콜로 거의 갈아타면서 마지막에 꼬리를 단 채 마감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 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상방 배팅을 한 나머지 15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이건 증권사 전체 추산이니까 뭐 보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어쨌든 15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같이 상방으로 해서 20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방으로 풋옵션도 녹았고 콜도 녹았죠. 금융투자는 38억의 수익으로 나머지 손실을 다 반대로 수익으로 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06만 주 매도했고요. 삼성전자 7만 콜옵션 등 콜 매집 흔적이 7월 11일과 16일에 잡혔었는데 이게 500% 이상 상승했고 많게는 1000% 이상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꺾였죠. 지수 블록딜 콜옵션 거래 이외에도 7월 만기가 끝난 이후 8월물 삼성전자 콜옵션 거래가 유독 많았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으로 추정되고요. 7월 30일에서 31일 삼성전자의 풋옵션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늘 7월 31일 68,000 삼성전자 풋옵션에서 거래가 확연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다면 68,000원 풋옵션을 결제시키는 가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8,876억 매도가 나왔고요. 그나마 1조 원대 한참 넘어갔다가 좀 줄어들면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가 1조 7천억대가 됐고요. 롤오버를 포함해서 장기 선물 매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385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은 23조 2432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6.5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365억 매수를 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환율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해서 1396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안보 불안감을 키워 투자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는 우려감에 작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추세 빗각은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이로써 월봉 하나가 완성이 됐죠. 제가 이번 한 달 전에 이 월봉이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월봉이 올라오는 달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전월 음봉을 덮는 양봉이 발생했죠. 8월도 올라간다면 이제 1,400원, 1,410원 정도를 위협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한 달 정도 쉰다면 이제 9월로 가겠죠. 결국에는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포착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4.25% 하락한 21.85로 마감했고요. 하단에 지지라인들이 이제 가까워져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이게 옵션 편입이기 때문에 옵션 배팅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변동성 장세와 고진폭, 고변동성이 갑자기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15에서 20% 정도 갑자기 올라온다면은 급락장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좀 이제 옵션의 등합과도 관련이 있어서 등합을 좀 더 낮춘 다음에, 오늘은 좀 등합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하락했는데 등합을 좀 더 낮춘 다음에 옵션 만기가 한 뭐 5거래일 전후로 남았을 때 이제 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밤 사이에 빅 이벤트, 오늘 미국 PC 발표됐겠네.
예, 변동성 좀 보고 이거 일단은 좀 하는 동안에 발표가 됐겠는데요. 일단 저도 이제 파악하고 내일 아침 방송에서 또 어느 정도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과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가 이제 장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 있으니 밤 사이의 변동성에 주의해야 하며 나스닥 선물 움직임과 우리 야간 선물 마지막 5시에서 6시 아침이죠.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요때 움직임을 내용과 함께 잘 확인하시고 8월 첫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